공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꿈꿉니다. 큰마음 먹고 값비싼 인테리어 공사를 했지만 막상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은 다시 어지러워지고 인테리어를 왜 했는지 모를 만큼 어수선해진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그 이유는 공간의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과 맺는 관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40년 넘게 공간을 다뤄온 한 베테랑 공간 디자이너의 집에 방문해 물건이 아닌 심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의 철학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리 비법을 넘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선한 동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4년 전 그녀는 가족을 위한 집을 직접 지었습니다. 집을 설계할 때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단 하나, 바로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넉넉한 거실. 한국의 전통 가옥에 있던 대청마루처럼 집의 중심을 사람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은 대지 면적에 비해 거실이 유난히 넓고 천장도 4m 80cm에 달할 만큼 높습니다. 반면 침실, 욕실, 주방 같은 개인적인 공간은 꼭 필요한 만큼만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공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철학을 보여줍니다. 거실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식탁입니다. 보통 거실은 소파와 텔레비전 중심으로 꾸며지지만 그녀는 과감히 소파와 8인용 식탁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이 식탁은 확장하면 3m 40cm까지 늘어나 12명도 거뜬히 앉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즉 남자들은 큰 상에, 여자들은 주방 근처 작은 상에, 아이들은 또 따로 상을 받는 모습을 원치 않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모두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똑같이 대접받고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함께함이었습니다. 소파 역시 남다릅니다. 폭이 1m 30cm에 달하는 슈퍼싱글 침대 사이즈로 편안히 기댈 뿐만 아니라 누워서 휴식을 취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거 아이가 어릴 때는 소통을 위해 거실에 텔레비전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영화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텔레비전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녀의 공간 철학 두 번째는 모든 물건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집에는 순전히 장식만을 위한 물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한쪽에 놓인 멀티탭조차 투박한 플라스틱이 아닌 그 자체로 인테리어 소품이 될 만큼 멋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손님을 위해 소파 옆에 둔 작은 사이드 테이블은 손님이 찻잔이나 소지품을 놓기 위해 굳이 허리를 숙이거나 멀리 움직일 필요가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남편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액자,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는 블루투스 스피커 등 모든 것이 추억과 기능, 그리고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쓰레기통 배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녀의 집거실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일 뿐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지면 즉시 주워서 주방에 있는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내를 놀리던 남편도
이제는 스스로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어지르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방 역시 그녀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에 주방은 작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감췄습니다. 밥솥, 전기포트 등은 모두 수납장 안에 자리를 잡았고 설거지통은 보이지 않게 싱크대 안쪽에 두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식기세척기를 식기 건조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싱크대 옆 식기 건조대에는 늘 그릇들이 쌓여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식기세척기에서 건조가 끝난 그릇은 즉시 그리고 무조건 제자리에 옮겨놓습니다. 모든 그릇과 수저, 조리도구는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 한 손으로도 쉽게 꺼내고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식기세척기를 비우니 주방은 언제나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볼 때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아일랜드 작업대의 높이를 일반적인 높이보다 더 높게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주방에서 요리를 하더라도 거실에서는 그 과정이 보이지 않아 공간의 미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옷장 정리법은 제자리의 미학을 보여주는 결정판입니다. 옷장 안 서랍장은 칸칸이 나뉘어 있고 티셔츠 한 장, 양말 한 켤레마다 고유의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 티셔츠를 하나 꺼내 입으면 그 자리는 비게 되고 세탁 후 돌아온 티셔츠는 다시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모든 옷이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하니 옷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옷장이 뒤죽박죽될 일도 없습니다. 청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 청소는 작정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입니다. 물티슈를 쓰고 버리기 전에 바닥을 한번 닦고 틈새 먼지는 틈새솔로 수시로 제거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먼지떨이로 가구 위 먼지를 닦고 카페트 클리너로 바닥을 정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로봇 물걸레 청소기를 돌리는 것으로 대청소는 충분합니다. 청소를 거창한 숙제가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집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철학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째, 집은 마음이 편한 곳이어야 한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가족 간의 잔소리가 오가고 서로가 불편하다면 그곳은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가족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 그녀의 집에는 남편이 음악을 듣거나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일만큼이나 각자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개인의 영역도 중요합니다. 셋째, 인테리어 예산을 분배할 때 가구와 소품의 비중을 잊지 말아야 한다. 5천만 원의 예산이 있다면 3,500만 원은 인테리어 공사에 1,500만 원은 그 공간을 채울 가구와 소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배경에 어울리지 않는 가구와 소품이 들어오는 순간 큰 돈을 들인 인테리어는 빛을 잃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넘쳐나는 물건들을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한국의 비싼 집값은 우리 모두가 아는 현실입니다. 방 하나를 쓰지 않는 물건들로 채워 창고로 쓴다는 것은 수억 원짜리 창고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5년간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쓰지 않을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감히 비워내야만 그 공간을 진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녀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기준과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발견합니다. 나의 집은 과연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있는가?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따라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나설 때 주변을 정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당신을 맞이한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이 그리고 당신의 삶이 더욱 평온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공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꿈꿉니다. 큰마음 먹고 값비싼 인테리어 공사를 했지만 막상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은 다시 어지러워지고 인테리어를 왜 했는지 모를 만큼 어수선해진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그 이유는 공간의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과 맺는 관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40년 넘게 공간을 다뤄온 한 베테랑 공간 디자이너의 집에 방문해 물건이 아닌 심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의 철학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리 비법을 넘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선한 동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4년 전 그녀는 가족을 위한 집을 직접 지었습니다. 집을 설계할 때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단 하나, 바로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넉넉한 것이 한국의 전통 가옥에 있던 대청마루처럼 집의 중심을 사람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은 대지 면적에 비해 거실이 유난히 넓고 천장도 4m 80cm에 달할 만큼 높습니다. 반면 침실, 욕실, 주방 같은 개인적인 공간은 꼭 필요한 만큼만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공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철학을 보여줍니다. 거실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식탁입니다. 보통 거실은 소파와 텔레비전 중심으로 꾸며지지만 그녀는 과감히 소파와 8인용 식탁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이 식탁은 확장하면 3m 40cm까지 늘어나 12명도 거뜬히 앉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즉 남자들은 큰 상에, 여자들은 주방 근처 작은 상에, 아이들은 또 따로 상을 받는 모습을 원치 않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모두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똑같이 대접받고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함께함이었습니다. 소파 역시 남다릅니다. 폭이 1m 30cm에 달하는 슈퍼싱글 침대 사이즈로 편안히 기댈 뿐만 아니라 누워서 휴식을 취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거 아이가 어릴 때는 소통을 위해 거실에 텔레비전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영화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텔레비전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녀의 공간 철학 두 번째는 모든 물건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집에는 순전히 장식만을 위한 물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한쪽에 놓인 멀티탭조차 투박한 플라스틱이 아닌 그 자체로 인테리어 소품이 될 만큼 멋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손님을 위해 소파 옆에 둔 작은 사이드 테이블은 손님이 찻잔이나 소지품을 놓기 위해 굳이 허리를 숙이거나 멀리 움직일 필요가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남편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액자,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는 블루투스 스피커 등 모든 것이 추억과 기능, 그리고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쓰레기통 배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녀의 집거실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일 뿐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지면 즉시 주워서 주방에 있는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내를 놀리던 남편도 이제는 스스로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어지르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방 역시 그녀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에 주방은 작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감췄습니다. 밥솥, 전기포트 등은 모두 수납장 안에 자리를 잡았고 설거지통은 보이지 않게 싱크대 안쪽에 두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식기세척기를 식기 건조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싱크대 옆 식기 건조대에는 늘 그릇들이 쌓여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식기세척기에서 건조가 끝난 그릇은 즉시 그리고 무조건 제자리에 옮겨놓습니다. 모든 그릇과 수저, 조리도구는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 한 손으로도 쉽게 꺼내고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식기세척기를 비우니 주방은 언제나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볼 때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아일랜드 작업대의 높이를 일반적인 높이보다 더 높게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주방에서 요리를 하더라도 거실에서는 그 과정이 보이지 않아 공간의 미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옷장 정리법은 제자리의 미학을 보여주는 결정판입니다. 옷장 안 서랍장은 칸칸이 나뉘어 있고 티셔츠 한 장, 양말 한 켤레마다 고유의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 티셔츠를 하나 꺼내 입으면 그 자리는 비게 되고 세탁 후 돌아온 티셔츠는 다시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모든 옷이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하니 옷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옷장이 뒤죽박죽될 일도 없습니다. 청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 청소는 작정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입니다. 물티슈를 쓰고 버리기 전에 바닥을 한번 닦고 틈새 먼지는 틈새솔로 수시로 제거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먼지떨이로 가구 위 먼지를 닦고 카페트 클리너로 바닥을 정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로봇 물걸레 청소기를 돌리는 것으로 대청소는 충분합니다. 청소를 거창한 숙제가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집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철학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째, 집은 마음이 편한 곳이어야 한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가족 간의 잔소리가 오가고 서로가 불편하다면 그곳은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가족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 그녀의 집에는 남편이 음악을 듣거나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일만큼이나 각자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개인의 영역도 중요합니다. 셋째, 인테리어 예산을 분배할 때 가구와 소품의 비중을 잊지 말아야 한다. 5천만 원의 예산이 있다면 3,500만 원은 인테리어 공사에 1,500만 원은 그 공간을 채울 가구와 소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배경에 어울리지 않는 가구와 소품이 들어오는 순간 큰 돈을 들인 인테리어는 빛을 잃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넘쳐나는 물건들을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한국의 비싼 집값은 우리 모두가 아는 현실입니다. 방 하나를 쓰지 않는 물건들로 채워 창고로 쓴다는 것은 수억 원짜리 창고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5년간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쓰지 않을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감히 비워내야만 그 공간을 진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녀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기준과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발견합니다. 나의 집은 과연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있는가?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따라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나설 때 주변을 정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당신을 맞이한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이, 그리고 당신의 삶이 더욱 평온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공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꿈꿉니다. 큰마음 먹고 값비싼 인테리어 공사를 했지만 막상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은 다시 어지러워지고 인테리어를 왜 했는지 모를 만큼 어수선해진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그 이유는 공간의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과 맺는 관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40년 넘게 공간을 다뤄온 한 베테랑 공간 디자이너의 집에 방문해 물건이 아닌 쉼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의 철학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리 비법을 넘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선한 동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4년 전 그녀는 가족을 위한 집을 직접 지었습니다. 집을 설계할 때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단 하나, 바로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넉넉한 것이, 한국의 전통 가옥에 있던 대청마루처럼 집의 중심을 사람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은 대지 면적에 비해 거실이 유난히 넓고 천장도 4m 80cm에 달할 만큼 높습니다. 반면 침실, 욕실, 주방 같은 개인적인 공간은 꼭 필요한 만큼만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공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철학을 보여줍니다. 거실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식탁입니다. 보통 거실은 소파와 텔레비전 중심으로 꾸며지지만 그녀는 과감히 소파와 8인용 식탁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이 식탁은 확장하면 3m 40cm까지 늘어나 12명도 거뜬히 앉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즉 남자들은 큰 상에, 여자들은 주방 근처 작은 상에, 아이들은 또 따로 상을 받는 모습을 원치 않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모두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똑같이 대접받고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함께함이었습니다. 소파 역시 남다릅니다. 폭이 1m 30cm에 달하는 슈퍼싱글 침대 사이즈로 편안히 기댈 뿐만 아니라 누워서 휴식을 취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거 아이가 어릴 때는 소통을 위해 거실에 텔레비전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영화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텔레비전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녀의 공간 철학 두 번째는 모든 물건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집에는 순전히 장식만을 위한 물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한쪽에 놓인 멀티탭조차 투박한 플라스틱이 아닌
그 자체로 인테리어 소품이 될 만큼 멋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손님을 위해 소파 옆에 둔 작은 사이드 테이블은 손님이 찻잔이나 소지품을 놓기 위해 굳이 허리를 숙이거나 멀리 움직일 필요가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남편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액자,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는 블루투스 스피커 등 모든 것이 추억과 기능, 그리고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쓰레기통 배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녀의 집거실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일 뿐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지면 즉시 주워서 주방에 있는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내를 놀리던 남편도 이제는 스스로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어지르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방 역시 그녀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에 주방은 작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감췄습니다. 밥솥, 전기포트 등은 모두 수납장 안에 자리를 잡았고 설거지통은 보이지 않게 싱크대 안쪽에 두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식기세척기를 식기 건조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싱크대 옆 식기 건조대에는 늘 그릇들이 쌓여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식기세척기에서 건조가 끝난 그릇은 즉시 그리고 무조건 제자리에 옮겨놓습니다. 모든 그릇과 수저, 조리도구는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 한 손으로도 쉽게 꺼내고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식기세척기를 비우니 주방은 언제나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볼 때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아일랜드 작업대의 높이를 일반적인 높이보다 더 높게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주방에서 요리를 하더라도 거실에서는 그 과정이 보이지 않아 공간의 미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옷장 정리법은 제자리의 미학을 보여주는 결정판입니다. 옷장 안 서랍장은 칸칸이 나뉘어 있고 티셔츠 한 장, 양말 한 켤레마다 고유의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 티셔츠를 하나 꺼내 입으면 그 자리는 비게 되고 세탁 후 돌아온 티셔츠는 다시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모든 옷이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하니 옷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옷장이 뒤죽박죽될 일도 없습니다. 청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 청소는 작정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입니다. 물티슈를 쓰고 버리기 전에 바닥을 한번 닦고 틈새 먼지는 틈새솔로 수시로 제거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먼지떨이로 가구 위 먼지를 닦고 카페트 클리너로 바닥을 정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로봇 물걸레 청소기를 돌리는 것으로 대청소는 충분합니다. 청소를 거창한 숙제가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집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철학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째, 집은 마음이 편한 곳이어야 한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가족 간의 잔소리가 오가고 서로가 불편하다면 그곳은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가족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 그녀의 집에는 남편이 음악을 듣거나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일만큼이나 각자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개인의 영역도 중요합니다. 셋째, 인테리어 예산을 분배할 때 가구와 소품의 비중을 잊지 말아야 한다. 5천만 원의 예산이 있다면 3,500만 원은 인테리어 공사에 1,500만 원은 그 공간을 채울 가구와 소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배경에 어울리지 않는 가구와 소품이 들어오는 순간 큰 돈을 들인 인테리어는 빛을 잃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넘쳐나는 물건들을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한국의 비싼 집값은 우리 모두가 아는 현실입니다. 방 하나를 쓰지 않는 물건들로 채워 창고로 쓴다는 것은 수억 원짜리 창고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5년간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쓰지 않을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감히 비워내야만 그 공간을 진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녀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기준과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발견합니다. 나의 집은 과연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있는가?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따라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나설 때 주변을 정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당신을 맞이한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이 그리고 당신의 삶이 더욱 평온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공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꿈꿉니다. 큰마음 먹고 값비싼 인테리어 공사를 했지만 막상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은 다시 어지러워지고 인테리어를 왜 했는지 모를 만큼 어수선해진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그 이유는 공간의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과 맺는 관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40년 넘게 공간을 다뤄온 한 베테랑 공간 디자이너의 집에 방문해 물건이 아닌 쉼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의 철학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리 비법을 넘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선한 동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4년 전 그녀는 가족을 위한 집을 직접 지었습니다. 집을 설계할 때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단 하나, 바로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넉넉한 거실. 한국의 전통 가옥에 있던 대청마루처럼 집의 중심을 사람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은 대지 면적에 비해 거실이 유난히 넓고 천장도 4m 80cm에 달할 만큼 높습니다. 반면 침실, 욕실, 주방 같은 개인적인 공간은 꼭 필요한 만큼만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공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철학을 보여줍니다. 거실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식탁입니다. 보통 거실은 소파와 텔레비전 중심으로 꾸며지지만 그녀는 과감히 소파와 8인용 식탁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이 식탁은 확장하면 3m 40cm까지 늘어나 12명도 거뜬히 앉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즉 남자들은 큰 상에, 여자들은 주방 근처 작은 상에, 아이들은 또 따로 상을 받는 모습을 원치 않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모두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똑같이 대접받고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함께함이었습니다. 소파 역시 남다릅니다. 폭이 1m 30cm에 달하는 슈퍼싱글 침대 사이즈로 편안히 기댈 뿐만 아니라 누워서 휴식을 취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거 아이가 어릴 때는 소통을 위해 거실에 텔레비전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영화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텔레비전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녀의 공간 철학 두 번째는 모든 물건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집에는 순전히 장식만을 위한 물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한쪽에 놓인 멀티탭조차 투박한 플라스틱이 아닌 그 자체로 인테리어 소품이 될 만큼 멋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손님을 위해 소파 옆에 둔 작은 사이드 테이블은 손님이 찻잔이나 소지품을 놓기 위해 굳이 허리를 숙이거나 멀리 움직일 필요가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남편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액자,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는 블루투스 스피커 등 모든 것이 추억과 기능, 그리고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쓰레기통 배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녀의 집거실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일 뿐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지면 즉시 주워서 주방에 있는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내를 놀리던 남편도 이제는 스스로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어지르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방 역시 그녀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에 주방은 작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감췄습니다. 밥솥, 전기포트 등은 모두 수납장 안에 자리를 잡았고 설거지통은 보이지 않게 싱크대 안쪽에 두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식기세척기를 식기 건조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싱크대 옆 식기 건조대에는 늘 그릇들이 쌓여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식기세척기에서 건조가 끝난 그릇은 즉시 그리고 무조건 제자리에 옮겨놓습니다. 모든 그릇과 수저, 조리도구는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 한 손으로도 쉽게 꺼내고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식기세척기를 비우니 주방은 언제나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볼 때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아일랜드 작업대의 높이를 일반적인 높이보다 더 높게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주방에서 요리를 하더라도 거실에서는 그 과정이 보이지 않아 공간의 미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옷장 정리법은 제자리의 미학을 보여주는 결정판입니다. 옷장 안 서랍장은 칸칸이 나뉘어 있고 티셔츠 한 장, 양말 한 켤레마다 고유의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 티셔츠를 하나 꺼내 입으면 그 자리는 비게 되고 세탁 후 돌아온 티셔츠는 다시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모든 옷이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하니 옷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옷장이 뒤죽박죽될 일도 없습니다. 청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 청소는 작정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입니다. 물티슈를 쓰고 버리기 전에 바닥을 한번 닦고 틈새 먼지는 틈새솔로 수시로 제거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먼지떨이로 가구 위 먼지를 닦고 카페트 클리너로 바닥을 정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로봇 물걸레 청소기를 돌리는 것으로 대청소는 충분합니다. 청소를 거창한 숙제가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집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철학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째, 집은 마음이 편한 곳이어야 한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가족 간의 잔소리가 오가고 서로가 불편하다면 그곳은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가족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 그녀의 집에는 남편이 음악을 듣거나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일만큼이나 각자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개인의 영역도 중요합니다. 셋째,
인테리어 예산을 분배할 때 가구와 소품의 비중을 잊지 말아야 한다. 5천만 원의 예산이 있다면 3,500만 원은 인테리어 공사에, 1,500만 원은 그 공간을 채울 가구와 소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배경에 어울리지 않는 가구와 소품이 들어오는 순간 큰 돈을 들인 인테리어는 빛을 잃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넘쳐나는 물건들을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한국의 비싼 집값은 우리 모두가 아는 현실입니다. 방 하나를 쓰지 않는 물건들로 채워 창고로 쓴다는 것은 수억 원짜리 창고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5년간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쓰지 않을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감히 비워내야만 그 공간을 진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녀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기준과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발견합니다. 나의 집은 과연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있는가?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따라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나설 때 주변을 정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당신을 맞이한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이, 그리고 당신의 삶이 더욱 평온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공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꿈꿉니다. 큰마음 먹고 값비싼 인테리어 공사를 했지만 막상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은 다시 어지러워지고 인테리어를 왜 했는지 모를 만큼 어수선해진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그 이유는 공간의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과 맺는 관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40년 넘게 공간을 다뤄온 한 베테랑 공간 디자이너의 집에 방문해 물건이 아닌 쉼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의 철학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리 비법을 넘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선한 동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4년 전 그녀는 가족을 위한 집을 직접 지었습니다. 집을 설계할 때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단 하나, 바로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넉넉한 것이, 한국의 전통 가옥에 있던 대청마루처럼 집의 중심을 사람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은 대지 면적에 비해 거실이 유난히 넓고 천장도 4m 80cm에 달할 만큼 높습니다. 반면 침실, 욕실, 주방 같은 개인적인 공간은 꼭 필요한 만큼만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공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철학을 보여줍니다. 거실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식탁입니다. 보통 거실은 소파와 텔레비전 중심으로 꾸며지지만 그녀는 과감히 소파와 8인용 식탁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이 식탁은 확장하면 3m 40cm까지 늘어나 12명도 거뜬히 앉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즉 남자들은 큰 상에, 여자들은 주방 근처 작은 상에, 아이들은 또 따로 상을 받는 모습을 원치 않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모두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똑같이 대접받고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함께함이었습니다. 소파 역시 남다릅니다. 폭이 1m 30cm에 달하는 슈퍼싱글 침대 사이즈로 편안히 기댈 뿐만 아니라 누워서 휴식을 취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거 아이가 어릴 때는 소통을 위해 거실에 텔레비전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영화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텔레비전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녀의 공간 철학 두 번째는 모든 물건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집에는 순전히 장식만을 위한 물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한쪽에 놓인 멀티탭조차 투박한 플라스틱이 아닌 그 자체로 인테리어 소품이 될 만큼 멋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손님을 위해 소파 옆에 둔 작은 사이드 테이블은 손님이 찻잔이나 소지품을 놓기 위해 굳이 허리를 숙이거나 멀리 움직일 필요가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남편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액자,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는 블루투스 스피커 등 모든 것이 추억과 기능, 그리고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쓰레기통 배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녀의 집거실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일 뿐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지면 즉시 주워서 주방에 있는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내를 놀리던 남편도 이제는 스스로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어지르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방 역시 그녀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에 주방은 작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감췄습니다. 밥솥, 전기포트 등은 모두 수납장 안에 자리를 잡았고 설거지통은 보이지 않게 싱크대 안쪽에 두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식기세척기를 식기 건조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싱크대 옆 식기 건조대에는 늘 그릇들이 쌓여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식기세척기에서 건조가 끝난 그릇은 즉시 그리고 무조건 제자리에 옮겨놓습니다. 모든 그릇과 수저, 조리도구는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 한 손으로도 쉽게 꺼내고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식기세척기를 비우니 주방은 언제나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볼 때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아일랜드 작업대의 높이를 일반적인 높이보다 더 높게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주방에서 요리를 하더라도 거실에서는 그 과정이 보이지 않아 공간의 미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옷장 정리법은 제자리의 미학을 보여주는 결정판입니다. 옷장 안 서랍장은 칸칸이 나뉘어 있고 티셔츠 한 장, 양말 한 켤레마다 고유의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 티셔츠를 하나 꺼내 입으면 그 자리는 비게 되고 세탁 후 돌아온 티셔츠는 다시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모든 옷이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하니 옷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옷장이 뒤죽박죽될 일도 없습니다. 청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 청소는 작정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입니다. 물티슈를 쓰고 버리기 전에 바닥을 한번 닦고 틈새 먼지는 틈새솔로 수시로 제거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먼지떨이로 가구 위 먼지를 닦고 카페트 클리너로 바닥을 정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로봇 물걸레 청소기를 돌리는 것으로 대청소는 충분합니다. 청소를 거창한 숙제가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집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철학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째, 집은 마음이 편한 곳이어야 한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가족 간에 잔소리가 오가고 서로가 불편하다면 그곳은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가족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 그녀의 집에는 남편이 음악을 듣거나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일 만큼이나 각자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개인의 영역도 중요합니다. 셋째, 인테리어 예산을 분배할 때 가구와 소품의 비중을 잊지 말아야 한다. 5천만 원의 예산이 있다면 3,500만 원은 인테리어 공사에, 1,500만 원은 그 공간을 채울 가구와 소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배경에 어울리지 않는 가구와 소품이 들어오는 순간 큰 돈을 들인 인테리어는 빛을 잃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넘쳐나는 물건들을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한국의 비싼 집값은 우리 모두가 아는 현실입니다. 방 하나를 쓰지 않는 물건들로 채워 창고로 쓴다는 것은 수억 원짜리 창고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5년간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쓰지 않을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감히 비워내야만 그 공간을 진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녀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기준과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발견합니다. 나의 집은 과연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있는가?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따라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나설 때 주변을 정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당신을 맞이한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이, 그리고 당신의 삶이 더욱 평온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공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꿈꿉니다. 큰마음 먹고 값비싼 인테리어 공사를 했지만 막상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은 다시 어지러워지고 인테리어를 왜 했는지 모를 만큼 어수선해진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그 이유는 공간의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과 맺는 관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40년 넘게 공간을 다뤄온 한 베테랑 공간 디자이너의 집에 방문해 물건이 아닌 쉼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의 철학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리 비법을 넘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선한 동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4년 전 그녀는 가족을 위한 집을 직접 지었습니다. 집을 설계할 때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단 하나, 바로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넉넉한 거실. 한국의 전통 가옥에 있던 대청마루처럼 집의 중심을 사람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은 대지 면적에 비해 거실이 유난히 넓고 천장도 4m 80cm에 달할 만큼 높습니다. 반면 침실, 욕실, 주방 같은 개인적인 공간은 꼭 필요한 만큼만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공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철학을 보여줍니다. 거실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식탁입니다.
보통 거실은 소파와 텔레비전 중심으로 꾸며지지만 그녀는 과감히 소파와 8인용 식탁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이 식탁은 확장하면 3m 40cm까지 늘어나 12명도 거뜬히 앉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즉 남자들은 큰 상에, 여자들은 주방 근처 작은 상에, 아이들은 또 따로 상을 받는 모습을 원치 않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모두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똑같이 대접받고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함께함이었습니다. 소파 역시 남다릅니다. 폭이 1m 30cm에 달하는 슈퍼싱글 침대 사이즈로 편안히 기댈 뿐만 아니라 누워서 휴식을 취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거 아이가 어릴 때는 소통을 위해 거실에 텔레비전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영화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텔레비전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녀의 공간 철학 두 번째는 모든 물건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집에는 순전히 장식만을 위한 물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한쪽에 놓인 멀티탭조차 투박한 플라스틱이 아닌 그 자체로 인테리어 소품이 될 만큼 멋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손님을 위해 소파 옆에 둔 작은 사이드 테이블은 손님이 찻잔이나 소지품을 놓기 위해 굳이 허리를 숙이거나 멀리 움직일 필요가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남편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액자,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는 블루투스 스피커 등 모든 것이 추억과 기능, 그리고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쓰레기통 배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녀의 집거실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일 뿐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지면 즉시 주워서 주방에 있는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내를 놀리던 남편도 이제는 스스로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어지르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방 역시 그녀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에 주방은 작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감췄습니다. 밥솥, 전기포트 등은 모두 수납장 안에 자리를 잡았고 설거지통은 보이지 않게 싱크대 안쪽에 두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식기세척기를 식기 건조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싱크대 옆 식기 건조대에는 늘 그릇들이 쌓여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식기세척기에서 건조가 끝난 그릇은 즉시 그리고 무조건 제자리에 옮겨놓습니다. 모든 그릇과 수저, 조리도구는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 한 손으로도 쉽게 꺼내고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식기세척기를 비우니 주방은 언제나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볼 때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아일랜드 작업대의 높이를 일반적인 높이보다 더 높게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주방에서 요리를 하더라도 거실에서는 그 과정이 보이지 않아 공간의 미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옷장 정리법은 제자리의 미학을 보여주는 결정판입니다. 옷장 안 서랍장은 칸칸이 나뉘어 있고 티셔츠 한 장, 양말 한 켤레마다 고유의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 티셔츠를 하나 꺼내 입으면 그 자리는 비게 되고 세탁 후 돌아온 티셔츠는 다시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모든 옷이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하니 옷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옷장이 뒤죽박죽될 일도 없습니다. 청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 청소는 작정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입니다. 물티슈를 쓰고 버리기 전에 바닥을 한번 닦고 틈새 먼지는 틈새 솔로 수시로 제거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먼지떨이로 가구 위 먼지를 닦고 카페트 클리너로 바닥을 정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로봇 물걸레 청소기를 돌리는 것으로 대청소는 충분합니다.